안녕하세요. 초5인데 수학머리가 없는 아이인데 의욕이 없어서 수학 풀 때 다음 풀이가 넘어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서 천불이 나요. 어떻게 끌어줘야 할까요? 초4 아이가 계속 같은 문제를 틀립니다. 설명만 하고 넘어가는데 라고 끊어주셨는데 네, 계속 같은 문제를 틀려요. 연산도 마찬가지고, 연산도 실수가 많은 아이라고 할 때 제가 항상 뭘 말씀드리냐면, 점검해야 될 것은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예요. 정말로 실수가 많은 아이는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어요. 그게 자각하고 실수 없도록 노력하고 검산하고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근데 실수가 너무 많다, 어떤 특정 영역에. 그런 아이는 근본적인 원리를 모르고 있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정확하게 모르는 거일 수도 있어요. 정확하게. 감으로만 안다, 이런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연산 아니더라도 같은 문제를 반복적으로 틀리는 아이는 그 문제를 정확하게 알도록 설명을 해주고 아이의 입으로 설명하도록까지 하는 부분으로 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정확하게. 아니면 기술적으로 푸는 방법을 익히는 것도 필요하고요. 어떤 때에는. 기술적으로라고 하면 원리가 동반된 문제풀이 기술입니다. 이상한 공식 아니고요. 이렇게 집어넣어서 이렇게 계산하면 무조건 답이 나와, 이런 거 말고요. 초6 아이인데 1학기 선행만 했습니다. 중학 선행을 빨리 이끌고 가야 할까요? 주위 친구들은 중학교 2, 3까지 한다는데 마음이 괜히 급하네요. 선행은 어느 정도 해야 할까요? 고등학교 진학할 때 정도에서 2년 정도면 충분하고요. 1년이라도 고등학교에 가서 수학 자체는 문제없이 케어받을 수 있습니다. 학원에 다니면. 강남권의 모든 학원이 다 선행을 한다? 그렇진 않아요. 대부분 선행을 하죠. 그 안에 이렇게 차근차근 공부해온 아이들을 위한 반도 있습니다. 네. 만약 제가 위례에 사는데 제가 위례에서 몇 년 전에 저희 아이가 중학교 2학년 때 학원들 진도를 쭉 조사해 본 적이 있어요. 아들 때문에. 근데 이제 저희 아들도 선행을 안 해서 수학을 아예 한 3년을 안 했던 아이인데 하기 싫다고 해서, 그래서 쭉 조사를 했더니 잘 가르친다고 소문난 학원들은 다 중학교 2학년들이 고1 수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중2거 해야 됩니다 했더니 들어갈 반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냥 이렇게 상담 다니면서 아이들 진도에 맞춰서 느린 진도로 수업해주는 학원을 찾아서 다녔죠. 그리고 고등학교 올라갈 때는 한 1년 반 정도 선행이 된 상태에서 올라갔던 것 같아요.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열심히 한 거죠. 그리고 지금은 수학은 잘합니다. 그런 걸 봐도 아이의 의지가 있고 선행이 본질은 아니에요. 2년 정도 얘기하는 건 고등학교 올라가서의 어떤 전체적인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수학이 제일 힘드니까, 그래서 전략적으로 선행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선행이 안 된 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실력이에요. 실력. 지금 6학년 수학을 충분히 잘한다라고 하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렇다면 중학교에 가서 그때부터 선행은 하면 됩니다. 선행 금방이에요. 아이가 집중만 해주면, 의지만 보여주면, 그리고 선생님하고 이렇게 하는 거, 학원의 시스템에서 아이가 이렇게 하고자 하는 의지만 보여주면 그건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중요한 건 실력이에요. 오답 노트를 해야 할까요? 저는 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 오답노트에 대한 팁은 옛날부터, 아주 예전부터 계속해서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데, 항상 같은 분들이 이 라방을 보시는 건 아니니까 다시 안내를 해드리자면, 제가 가지고 있는 가이드는 3학년 이상, 초등학교 3학년 이상에서 심화교재는 오답노트를 하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엄마가 복사해주고 붙이고 이런 거 말고요. 그건 너무 힘들어서 저한테도 맞지 않고, 저도 그런 비슷한 것도 해보고자 한 적이 없고, 너무 힘들죠. 좋지도 않아요. 깔끔하지도 않고.
이렇게 하세요. 3학년 이상의 수학책 요거는 좀 심화사야. 틀리는 게 좀 많아. 그 틀리는 것들은 다시 한번 볼 가치가 있는 책이야 라고 판단하는 책에 대해서 한 권을 더 사세요. 네. 오답 노트를 직접 만들어 주는 것보다 그 만몇천 원 써서 책 한 권 더 사면 그게 오답 노트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관리해 주시냐면 거기 앞에 이렇게 오답 노트라고 쓰고 오답 교재라고 쓰고 앞에 공부한 책에서 틀린 부분들, 어려웠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채점하거나 아니면 어려워서 뭘 찾아봤다거나 이런 것들을 표시를 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책 한 권을 공부할 때 틀린 거, 그 다음에 뭐 어려웠던 거 별표, 아니면 뭐 엄마든 선생님한테 도움받은 거, 뭐 세모,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표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새 책에다가는 그 틀린 거와 특별한 표시들을 그대로 옮겨서 적는 거예요. 그러면 오답 노트가 완성이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저는 이제 저희 딸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봐줄 때 그렇게 했었는데 요 책은 연습장에다 풀자. 이렇게 했어요. 원래 책을 연습장에 푸는 거 아이들이 되게 스트레스 받아 하거든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힘들어해요. 왜 여기를 공간을 놔두고 내가 왜 여기다 해야 되냐, 이런 논리를 펴요. 그래서 오답 노트로, 오답 교재로 산 책은 너의 실력을 여기다 표시해 놓기 위한 목적이야. 그리고 어려운 거 다시 한번 돌아보기 위한 목적이거든. 그러니까 얘는 연습장에 풀어줘. 그리고 연습장에 풀고 채점도 연습장에다 하는데 다시 맞았다 틀렸다의 표시는 이제 여기다 해야죠. 네. 다시 했을 때 맞았어. 이거는 완벽하게 아는 거야. 또 어려웠어. 틀린 건 또 어렵습니다. 그래서 또 어려웠어. 별표를 하나 더 달았어. 이 문제는.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해주신다면 나중에 교내 경시 같은 거 하거나 하면, 교내 경시는 교과의 영역에서 심화 위주로 하니까 뭐 경시 본대요 학교에서. 그러면 그래 문제집 하나 고르러 가자 하시기보다는 심화 교재에서 틀린 문제들 쌓아놓은 그 오답 노트에 대한 복습을 한두 번 해주면 좋겠죠. 저 같은 경우도 학교에서 이제 정석 풀 때 공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연습장에다 풀었는데 제가 직접 경험한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방법은 어디서 들은 게 아니고 제가 직접 했던 방법이고, 그래서 실력 정석 같은 책 같은 경우는 정말 막 5번, 6번 풀었는데 5번, 6번을 모든 책을 푼 게 아니죠. 내가 표시해 놓은 문제들, 이건 내가 틀렸어. 그러다 보면 어떤 문제는 그 심화에 있는 연습 문제 중에는 별표를 막 몇 개를 제가 짜증나서 이렇게 막 달아놓은 문제가 있어요. 이거는 내가 절대 못 푸는 문제, 이건 외워야 돼, 할 때마다 틀리는 문제, 뭐 이런 느낌. 그런 식으로 관리해 주시면 좋습니다. 효율적이고요. 초4인데 학원 안 다니고 집에서 교과 현행 위주로 하고 있어요. 수학을 싫어하진 않지만 크게 좋아하지도 않는데 주변에서 대형 학원 빨리 보내라고 많이 얘기해요. 그래야 잘 따라간다 하며 상위권 갈 수 있다는데, 학원을 가야 상위권을 가는 건지 5, 6학년에는 늦은 건가요? 글쎄요. 대형 학원 보내면은 다 공부 잘하게 되나요? 그건 저는 잘 모르겠는데 대형학원 가면 다 상위권 되나요? 그러면 지금 중학교 상위권 아이들이 다 대형학원 다니는 아이들이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좀 이상하죠. 대형학원 안에도 레벨이 나눠져 있고, 물론 아주 잘 나가는 학원들은 수학적으로 좀 부족한 아이들을 아예 안 받기도 하죠. 그렇긴 하지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큰 학원을 다니고 어릴 때부터 큰 학원에, 물론 저희 사교육이 잘 발달되어 있어서 초4 정도면 잘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있다라고 하고 시스템이 좋은 학원의 시스템을 이용하는 게 편하고 좋아요. 그게 틀리진 않아요. 틀리진 않지만 그렇게 해야만 돼 라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아까 오늘 방송 시작할 때 사연 중에 하나가 초6까지 엄마랑 공부했고 충분히 잘한대요. 이제 중학교 올라가는데 이제는 학원 시스템에 맡기고 싶다고 말씀을 해주신 어머니도 있으세요.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있으세요. 이거는 정말 케이스가 여러 가지고 그 부분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정답이 아니에요. 편한 거예요. 학원 보내면. 엄마가 편하고 편합니다. 고등학생 아이는 이렇게 대답을 해요. 너 이 과목은 잘하는데 스스로 한번 해볼래? 이렇게 이제 얘기했더니 아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왜 힘들게 그래야 돼요? 학원 보내주세요. 스스로 좀 해봐. 그런 끈기와 그런 노력도 공부에는 필요한 거야. 스스로 했을 때 제가 세운 계획을 다 실천을 하고 하는 게 너무나 어렵고, 너무나 어렵고, 이미 고등학생이면 엄마 품을 떠난 아이니까 너무나 어렵고, 그 다음에 컨텐츠에 대한 정보들, 어떤 어려운 문제를 풀어야 되고, 이런 것도 제가 다 할 수가 없고, 문제집 사가지고 열심히 푸는 것밖에 없는데, 저 그냥 학원 갈래요, 아빠. 이게 굉장히 냉정한 현실이에요. 학원은 그렇게 잘 이용해야죠. 정답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수학 자신감 질문 드렸던 엄마입니다. 아까 질문해 주셔가지고 제가 텍스트로 답변을 못 드렸었어요. 최상위 70% 이상 정답률 나오고 모른다고 혼내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말씀 듣고 보니 모를 때는 화내지 않는데 문제를 못 읽어낼 때 은연중에 답답함을 표시했던 것 같아요. 답답함 표시할 수 있죠. 엄마도 사람인데. 네, 어쨌든 제가 설명해드린 뉘앙스는 잘 이해하신 것 같아요. 네. 제가 저희 큰아이 사춘기 때 아이한테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엄마 아빠도 사람이다. 엄마 아빠도 감정을 가지고 있고 너만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다. 너희들을 사랑하고 너희들에 맞춰서 참고 이렇게 대화를 하려고 노력하고 하지만 너희들이 지나친 부분들 아니면 답답한 부분들 있을 수 있고 엄마 아빠도 실수를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아이도 충분히 그 정도는 이해할 겁니다. 근데 화내고 막 혼내고 이렇게 하면 아이가 머리가 하얘질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들을 드리는 거예요. 초3 디딤돌 기본 응용 선행하고 원리셈 교과셈 진행했는데 지금 2학기 선행까지 진행해야 할까요? 초3 디딤돌 기본 응용 선행하고 아니요. 기본 응용을 하셨으면 선행으로 넘어가시지 말고 기본 응용 했었으니까 심화 교재를 하나 하세요. 응용이 심화 교재일 수도 있고 최상위 S가 심화 교재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감 없다. 근데 어려운 건 도전하고 싶다라고 하면 최상위보다는 최상위 S를 선택하세요. 왜냐하면 최상위 S도 충분히 어려운 교재이고 최상위보다 더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물론 좀 쉬운 것도 함께 있기 때문에 디딤돌에서 이렇게 최상위 S보다 최상위가 위에 나와 있는데 어떤 분야는 예를 들어 도형이나 이런 것들은 최상위 S가 더 어렵게 나와 있는 내용도 있어요. 근데 왜 최상위 S를 추천해 드리냐면 최상위 S는 이런 문제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풀어야 돼요 라고 하는 가이드가 잘 되어 있어요. 최상위는 그런 가이드가 잘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일 뒤에 도전하는 문제가 그야말로 도전하고 끝 이렇게밖에 될 수 없어요. 어려운 문제가 한 문제, 그건 진짜 도전해야 되는 문제들이 너무 많아요. 무슨 뜻이냐? 이걸 배우고 연습하고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안 풀리면 정말 뭐 답을 보든 이런 식으로 하는 이런 거구나 이런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최상위 S는 그 부분이 최소화되어 있고 그런 생각들을 가르쳐 주기 위한 가이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상위 S가 공부하기가 더 수월해요. 체계적으로 공부하기가. 그래서 집에서 하신다면 저는 최상위보다 사실은 최상위 S를 더 추천하고 싶어요. 학원 선생님들 중에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왜 최상위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시장에서 최고가 최상위라고 엄마들이 알고 있으니까 학원에서 최상위를 선택하면 말이 안 나와요. 그런데 최상위 S를 선택하면 왜 최상위 안 하냐고 물어보는 엄마들이 너무 많아서 그냥 제일 어렵다고 하는 최상위를 선택하는 게 학원은 제일 편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저희들끼리는. 네. 그런데 냉정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학원 운영 이런 걸 떠나서 얘기하면 어머님들한테는 최상위 S 하세요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따풀이라는 교재도 사실 그런 방향의 교재거든요.
따라하면 풀리는 수학. 우리가 너무 아이들에게 마치 모든 공부가 실전인 것처럼 공부시키고 있고, 문제집들이 이런 문제도 풀어봐, 이것도 풀어봐, 이 어려운 문제가 있어, 이것도 풀어봐,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다. 아이들에게 배움이 있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라고 해서 심화로 갈 때 이런 생각이 필요해 라고 가르쳐주고 연습해보고, 심화를 하기 위해서는 또 이런 기술도 필요해 라고 하고 풀어보라고 하고, 이런 식의 교재를 개발을 하고 있는데, 최상위 S도 그런 뉘앙스예요. 만든 사람의 생각은 그런 것 같습니다. 초3 하루에 교과샘 한 장, 최상위 한 장 풀이하는 거면 적당한 양인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현행만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요. 하루에. 최상위가 20몇 쪽으로 되어 있거든요. 한 장이면은 10며칠 걸리겠네요. 제가 가지고 있는 기준은 교과 문제집 한 권당, 교과샘은 뭐 연산이니까 하루에 한 장 해도 되고요. 뭐 아주 두껍지도 않으니까. 두껍긴 두껍지만 그게 한 학기로 끝이니까. 최상위 수학 같은 경우나 이런 거는 8주. 예. 조금 여유 있게 하는 기준이 8주. 그 다음에 공부에 좀 힘이 붙은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한 주에 한 단원. 한 주에 한 단원이면 열 몇 장이니까 그런 아이들은 하루에 2장 정도 꼴로, 2장 이상이네요.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집에서 하기엔 좀 양이 많죠, 6주는. 그거는 이제 진짜 힘이 붙은 아이들. 그래서 해내는 아이들. 근데 8주 정도, 계산을 8주 정도로 하고 한번 보시겠어요? 실세이고 연산 문제집 풀 때 종이에 써서 풀어야 하는데 머리로 암산해서 계산하려고 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7세요. 7세 아이가 푸는 연산 문제들 중에서 종이에 꼭 써야 되는 게 있나요? 2자리 더하기 2자리? 2학년 내용이요? 1학년까지는 종이에 써야 되는 게 있나요? 연산에? 가로셈이나 머리로 암산하는 문제들, 이 문제들이 발달해요. 발달하기 때문에 수학은 써야 돼 라고 아이들에게 강요하는 것도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수가 커지면 써야죠. 불가피하게 써야죠. 근데 그 전에는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어요.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7세 아이라고 하니까 말씀드리는 거고, 기준은 이래요. 3학년 정도 됐어요. 근데 자꾸 머리로만 하려고 해요. 그때 이제 아이를 불러서 문제를 한 10문제 적어주고, 자, 이거는 네가 머리로 하는 방식으로 하는 거고, 이거는 세로셈으로 써서 하는 거야. 어느 것이 똑같은 문제인데 어느 것이 더 오답이 적고 빨리 푸는지 한번 체크해보자 해가지고 타이머를 이렇게 제가 한 적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줘야 돼요. 이거 봐, 쓰는 게 얼마나, 정답률도 높고 시간도 이만큼이나 차이 나잖아. 그러니까 복잡해지면 쓰는 게 좋은 선택이야. 그런데 한 자리나 2자리나 또는 뭐 3자리 곱하기 1자리 같은 경우도 쓰는 게 다 답인가? 그냥 계산해서 1자리 적고 올라간 거랑 계산해서 또 더해서 적고, 이런 식으로 머리셈이 된다면, 암산이 된다면 그걸 왜 막아야 되죠? 오답률이 높다면 막아야죠. 중재를 해줘야죠. 이거 오답률이 높으니까 이건 좀 써야 될 것 같아 하고, 아까와 같은 방식에 그럼 요렇게 한번 테스트 해보자, 너의 실력을. 이게 안 된다면 너는 방법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 해서 아이가 쓸 때와 쓰지 않을 때를 구분할 수 있게 키우는 게 중요하지, 쓰지 않는 게 잘못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7세라고 하셔서 그런 기준으로 어떤 부분을 암산을 하는지를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2개만 더 답변하고 시간이 다 됐네요. 보겠습니다.
최상위 S나 최상위 풀면서 틀린 문제 오답 정리를 하고 싶어 해요. 초사 아이가. 훌륭한 아이네요. 효율적인 오답 정리 방법. 아까 말씀드렸죠. 요거는 넘어가도 되겠네요. 다시 두 가지. 초6 여아입니다. 집에서 스스로 하고 있는 친구인데 교과 문제집만 하는데 괜찮을까요? 아이가 연산 문제집을 따로 하고 싶지 않아 해서 작년에 초6이잖아요. 초6이면 연산이 문제가 없으면 안 할 수 있죠. 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 경험에는 중학교 1학년 1학기, 중학교 2학년 1학기 대수 쪽은 아이들이 되게 힘들어해서 수력충전 같은 문제집으로 원리셈도 1학년 1학기만 나와 있으니까 원리셈은 1학기는 도움이 되고, 전반적으로 보면 중학교 대수 쪽은 뭐 기하 쪽은 안 해도 돼요. 근데 대수 쪽은 연산을 좀 따로 연습을 하는 게 아이들 스트레스가 덜합니다. 오히려 그렇게 고생 한번 해놓고 뒤에 실수를 줄이는 게 낫지, 어떤 단원이 유리수의 계산 이런 단원은 아이들 너무 힘들어 하거든요. 복잡한 게 난이도니까. 그래서 하는 게 도움은 되는데, 그런데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된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그래서 아이가 공부하면서 힘들어하는 부분에 그런 부교재식으로 활용해 주시는 건 필요합니다. 근데 5학년, 6학년만 보면 연산이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연산의 비중이 밑에 학년보다는 훨씬 줄었으니까. 근데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은 1학기 대수 쪽은 연산 비중이 다시 좀 높아진다고 볼 수가 있어요. 마지막 답변 해보겠습니다. 초사가 돼요. 문제를 읽을 때 아예 모르진 않은데 끝까지 못 끌고 가서 틀려요. 긴 지문의 문제를 대충 읽는 것 같아요. 어떻게 고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할까요? 중요한 조건에 표시하도록 해주세요. 읽으면서 중요한 조건에 줄을 긋거나 아니면 수로 되어 있는데 이제 동그라미를 표시하거나 해서 집중력과도 관련이 있고, 내가 읽고 있는 문장을 내가 요약해서 그 필요한 정보를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읽으면서 다 줄치는 것도 그다지 추천할 수가 없고, 읽으면서 이거 체크, 이거 체크, 이렇게 이제 머리에 요약해서, 그리고 다시 보는 거예요. 요 조건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되는 거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수학 문제 자체가 지문이 긴 거는 그렇게 수학적으로 좋은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생활 속의 예라든가 이런 거로 나올 수 있죠. 그랬을 때 거기에 중요한 정보를 체크하고 문제 풀이에 필요한 것들을 요약적으로 이렇게 내가 선별할 수 있는 거, 그게 이제 중요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표시하도록 하는 습관을 좀 만들어주고 가르쳐 주시면 도움이 좀 될 겁니다. 오늘 라이브 방송은 여기까지 마쳐야 되겠네요. 혹시 답변을 못 들으셨다면 DM을 주시면 제가 다음 주 방송에서 다시 이런 자리를 빌어서 풀어드릴 거고요. 앞으로 당분간은 이렇게 진행할 거니까, 네, 아침부터 수고 많으셨습니다. 뒤에도 질문이나 말씀들이 많이 있으시지만 시간 관계상 오늘 마치고, 이렇게 상담인데 앞에 이제 시작할 때 선행에 대해서, 학원 선택에 대해서 이런 거 아니고 문제풀이든 이렇게 구체적인 이런 것도 한번 설명해 주세요라고 하면 한 20분 정도면 될 것 같으니까 그런 것도 질문해 주시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리시지 말고 고민되는 부분 말씀을 해주시면 매주 이 시간이나 아니면 이 시간이 안 되면 목요일이나 이렇게 해서 진행할 테니까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